현재 강원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이번 비로 건조특보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뻑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투박. 경향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김남성님, 이분들 정말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김용민 방송에 나오기는 아까운 분들 차단하세요.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투박. 경향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김남성님, 이분들 정말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김용민 방송에 나오기는 아까운 분들 차단하세요. 네, 오늘 퀴즈는 모두의 경제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마다 방송되는 경제 코너 모두의 경제, 이른바 투박이 책임지고 있죠. 자, 한 명은 부산의 아들인 경향신문 박 기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보은의 딸, 충북 보은의 딸인 중앙일보 출신 경제 전문 박 기자입니다. 자, 이 두 명의 박 기자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청취자에게 경제를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모두의 경제 코너 중에 한 청취자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분들 정말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 잘하시네요. 김용민 방송에 나오기는 아까운 분들. 제가 웃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웃었지만. 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낸 청취자를 차단하라,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자, 오늘의 퀴즈. 자, 월요일 김용민 라이브 모두의 경제를 책임지는 투박, 경향신문 박 기자, 경제 전문 박 기자. 네, 이 두 박씨, 이 박 기자들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을 보내서 김용민이를 웃기는 분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박씨, 박씨 이름 보내주세요.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 네, 신해철 씨의 보컬이 들리셨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들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또 김용민 TV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모두의 경제 코너 중에 퀴즈에 나온 그 장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투박.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뭐 낼 문제가 없어서 뭐 이런 퀴즈를 냈군요. 알겠습니다.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지 한번 만나볼까요? 예, 먼저 2808번 쓰시는 분. 투박은 박지원, 박근혜. 자, 그리고 2113번 박병률, 박연미. 아이고 맞히셨어요. 7973번 쓰시는 분 철이와 미애 맞죠? 자, 그리고 권우철님 박대감, 박상공.
3386번 마루치 아라치. 네, 그래요. 투박. 유주환님은요. 박세리 박찬호. 자, 그리고 윤명홍님. 박병률과 박연미 기자입니다. 진짜 언변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변보다도 이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002번 쓰시는 분 정답 정태춘 박은옥. 자, 그리고 허정철님 박병률 박연미 김용민 라이브와 같이 고퀄 방송에 딱 어울리는 훌륭한 분입니다. 아이고 이분은 뭐 쳐드리겠습니다. 자, 0686번 쓰시는 분 박부산 박보은입니다. 예. 자, 그래요. 7646번 쓰시는 분 정답 박병률 기자와 박연미 기자.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또 배우고 있어서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현란한 비유가 또 모두의 경제에 또 아주 별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742번 쓰시는 분 친박과 비박. 한 분이 친박이고 한 분이 비박인가요? 예. 자, 그래요. 여러분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답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또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나 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중간 단계 합의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각 급에서 구체적 협의를 가져온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이 고성 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의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다면서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법인이 설립허가 24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한유총이 떠난 자리 한사협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사협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인데요. 한사협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박진원 대표님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네, 어디서? 네, 인천 부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유총 인천지회장 지내다가 최근 한사협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한사협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겁니까? 네, 한사협이 신설된 법인 단체입니다. 아, 이번에 네,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드신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부 분위기는 또 어떤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저기 한유총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타짜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이제 이런 강경하신 원장님들 몇 분으로 인해서 그 사단 법인이 취소됨으로써 모두들 다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착잡합니다. 착잡한 마음이긴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조치는 잘못됐다 이런 입장은 아니시죠? 글쎄요,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기여도도 있었는데 근데 많이 안타깝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3월 초 계약 연기 사태 당시에 한유총 내부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한유총이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계약 유보를 발표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네. 내부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제 투표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투표도 했었는데, 네, 이제 워낙 이제 강경하신 원장님들, 목소리가 크신 분들로 인해서 예, 그래서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진원 대표님은 그때 계약 연기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3월 말에 한유총을 탈퇴하신 이후에 한사협에 옮기셨는데 옮기시자마자 공동 대표가 되셨어요. 예, 예. 한유총에서 지회장이 물러난 사례. 우리 박진원 대표님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유총을 탈퇴하시기까지 고민이 많으셨죠? 네. 예, 이거 그래도 잘 살려서 한번 고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시는 거 보니까 말이죠. 탈퇴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럼?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1995년부터 한유총 사단 법인으로 이제 승인이 돼서부터 예, 예. 네, 제가 작년 3월까지 몸담고 있으면서 네. 저희가 정말 교육자로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꼴로는 걸기대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집단행동을 네, 2015년부터요. 네. 근데 그게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한유총이 이렇게 됐지만 한유총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도 잘못된 국가 정책부터 예, 예.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네네. 학습권 침해를 주지 않았어요. 아. 아이들을 뭐 지금 언론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 학부모를 볼모로 잡았다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원장님들만 나가서 집회를 할 수 있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계약 유보 사태를 하면서 폐원을 한다, 예. 휴원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심란했어요.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인내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용인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인천 지회장이셨어요 한유총. 네. 그 지회장직을 사임하시고 그리고 한유총을 탈퇴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한사협을 만들게 되셨습니다. 한사협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사협뿐만 아니라 네. 모든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뭐 온건파, 강건파 그렇게 나오던데 네. 다 온유하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선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일부 왜 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강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온건파다, 한사협은 온건파다, 한유총은 뭐 강건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일단 그래도 한사협에 소속된 우리 원장님들을 보면은 네.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예. 정말 교육에만 전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단체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한사협이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네네. 현재 그 한유총에 비해서 회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원 규모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한 800명 정도로. 800명. 네. 한유총은 현재 한유총도 저희가 이제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4,000여 개가 있는데 한유총 회원이 3,000명. 그렇군요. 거기에 또 이제 전사련도 있고 예. 하는데 지금 이제 한유총도 원장님들이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회원 수는 뭐 그다지 저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일단 우리가 신뢰 회복을 하고 정말 공공성, 투명성을 있는 유치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분들, 이른바 강경파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나머지들은 탈퇴는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뭐 또 집단 행동에 동참은 안 하고 뭐 이런 분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탈퇴 당시에 계약 연기 투쟁은 한유총 지도부의 일방적인 강경 대응에 나처럼 불만을 갖고 있는 소속 유치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유총의 고질적인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소통이 부재됐고요. 그리고
먼저 보면은요, 한유총 회원들이 다 유치원 저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규모들이 그러니까 적은 유치원부터 대형 유치원까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유총에서는 그 집행부들이 네. 이사장님 중심으로 끌어왔고 하다 보니까 다 따라야만 했습니다. 네, 네. 다 따라야만 했고 제일 고질적인 거는 강경하게 나가는 분들을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만약에 강경하게 막 이끌어 가는데 여기 뭐 이탈한다든지 주저한다든지 이러면 또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까? 아니 불이익을 가한다고 그렇게 이제 뭐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 예.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해왔잖아요. 저도 네네. 이제 30년을 같이 한유총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 서로 간에 이제 눈치를 보고 예. 다시 우리가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들이 있었고 서로 간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사협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깃발을 드셨는데 한사협은 한유총과 뭐가 다릅니까? 일단 네. 한사협은 언론에도 나왔듯이 교육에만 전념하겠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런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유총이 네. 사실은 아이들 뭐 급식 문제라든지 네. 또 뭐 정부가 재정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을 때 네. 반발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한사협은 네, 한사협은 그렇게 가고 있고 아이들 공공성 정책 강화에 우리가 먼저 자정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가에서 원하는 에듀파인 도입도 다 한사협 회원들은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확연하게 귀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지금 워낙 또 온유하신 분이니까 뭐 한유총도 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온건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 국민들은 한유총을 일종의 어떤 그런 적폐로 바라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환골탈태의 어떤 그런 다짐 같은 것들 또 국민들에게 공언하는 바도 있어야 할 테고요. 자, 그렇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그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박용진 3법으로도 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한사협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사협에서는 박용진 3법을 저희들이 이제 다 검토를 하고 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너무 과한 것들은 지금 수정 보완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대로 다 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회복이잖아요. 아까도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정말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네, 투명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립 유치원으로 다시 도약하려면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있고요. 뭐 3법에 대해서 뭐 지금 한유총 강경지도부처럼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뭐 아니 한유총에서도요.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예.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좀 수정하고 보완해 주세요. 그랬지 무조건 반대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 너무 과한 거는 보완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근데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맡긴 유치원의 원장님이 이런 강경 대열에 섰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속만 앓으신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신뢰를 얻으셔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대책 같은 것들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대책은 뭐 정부 정책 잘 따라가고요. 네네네. 부모님들을 볼모로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한유총이 뭐 꼭 그렇게 다 회원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기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 이 유치원에서 이제 비일비재한 경우가 있잖아요. 급식 문제도 그렇고 그 유치원 재정을 갖고 이제 원장이 자기 멋대로 갖다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는 왜 발생을 한 겁니까? 생각의 차이겠죠.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지금은 유치원들이 그러니까 작은 유치원, 아주 작은 유치원, 그러니까 교사들 급여도 줄 수 없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그럼요. 급여를 교사들만 급여를 줄 수 있는 유치원이 있고 또 급여를 주고도 좀 남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정책
정책 대안을 좀 내주셨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네네. 그냥 모든 지원도 다 똑같이 하시고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 선별적 지원.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국가가 이 유치원, 육아 보육 문제를 민간에다 너무 많이 맡기는 거 아니냐, 비율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없지 않은데 또 고생하시는 또 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 이분들에 대해서 또 공공적 그 지원이 또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KS님 이제 앞으로 행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시가 없으면은 또 다른 한유총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말씀하셨고 유보적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들꽃향기님 아이들만을 위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는 항상 제가 이제 인천에서 지회장을 하다 보니까 인천은 참 평화롭게 갔어요. 모든 일에 소통을 하면서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갔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원장님들이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아이다 하는 마음으로 늘 임하다 보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사협의 교육자적 양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6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를 앞두고는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더 가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통영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함양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진래나들목 진입램프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영남권 김천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3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불타는 화요일 화려한 언변 화끈한 성격의 그녀와 함께합니다.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녀의 이유 있는 참견 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시점. 법무법인회 고문을 맡고 있는 수원대 법학과 류여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벚꽃이 다 졌어요. 글쎄 말이에요. 지난주에 못 뵀더니 서운하더라고요. 화요일 되니까. 근데 우리 교수님 저 벚꽃 만기할 때 KBS 한번 오시면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들 많아서. 사람 많고 차 많고. 예. 네, 근데 정말 벚꽃 많을 때 지나다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번 진수를 맛보셔야 돼요. 그냥 저는 원래 사람 많으면 그냥 집에서. 제가 KBS 출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봄만 되면 긴장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벚꽃길을 걸으면서 정말 라떼를 들고 이렇게 낭만을 즐긴 적은 거의 없죠. 뭘 들고요? 커피. 커피가 아니라 닭꼬치. 방송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벚꽃에는 닭꼬치죠. 갑자기 방송이 약간 이상한 분위기인데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 참견 시점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드라마가 현실이 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인이었, 그러니까 정치 신인. 41살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예. 이름 따라해 보세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잘하신다. 예. 몇 번 읽었어요. 그분이 예. 연습하셨죠.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방송되는 드라마인데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래요. 예. 근데 부패 정권의 비판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교사 역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드라마가 부패와 싸우다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는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정치 신인이라는 것도 대단했지만은 드라마에 나왔던 코미디언 출신이고 나이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승리 요인이 결국은 부패한 정권,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제 믿겠다 안 믿겠다가 아니라 아예 정치 그냥 꾼이라고 하면서 정말 싫어하거든요. 혐오 정서가 아주 크죠. 지금 정말 심각해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분노가 그대로 녹아내린 건데요. 예전에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91년인가 90년인가 그 이주일 씨,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제가 이제 그 당시 방송을 봤는데 이 정치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과 무관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계속하면은 내가 국회의원 나가겠다. 그리고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92년 총선에서 그 통일국민당 후보로 구리에서 나가가지고 당선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서 그만뒀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내가 개그맨이지만 개그맨보다 더 웃긴 것이 정치인이다. 나는 다시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보다 그렇게 웃긴 거 정말 처음 봤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그맨들이 요즘 밥벌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대요.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재밌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과거 기억나세요? 안철수가 2012년 대선 당시에 끝까지 만약에 갔다면.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해 주시죠. 기왕이면. 방송인데. 안철수 그럼 교수라고 할까요 지금? 아니 그래도 전 알겠습니다. 대표가 안철수 지금은 독일 가 계시잖아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끝까지 만약에 완주를 했다면 전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끝까지 완주를 했다면 2등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바람은 굉장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성 정치로는 답이 없다. 새 정치가 답이다. 그리고 신선했어요. 정말 신선했었고 정당도 없었고 그 당시에 새 정치를 정말 불러일으키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새 정치라는 단어를 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완벽하게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전철을 밟았고 그 지금 대통령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새 정치하지 말고 현 정치라고 해요. 정치 안 하셔야죠. 그래요? 네, 저는 이분은 정치를 이제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미지는 새 정치, 새 바람이었는데 실패한 것을 인정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뭐 단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을 너무 크게 안겨줬었거든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분이 다시 정치를 한다면은 돌아와서 자유한국당에서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아주 소수의 어떤 사람들. 뭐 소수설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호사가라고 해야 되겠죠. 정치적 뭐 그런 가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설이에요. 설이다. 예, 소수설은 항상 존재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설이다.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거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 나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데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최근에 순방하는 국가들이 나라 이름이 국민에게 참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재밌는 댓글을 봤습니다. 2개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극한 직업 보는 느낌이다. 세계 오지 탐험을 하고 있는 대통령 같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비꼬는 차원입니까? 아니 전 진짜 댓글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댓글이 비꼬는 차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감정 전혀 안 가지고 그대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여행 가볼 수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저 역시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 전 뭐 외국 여행 자주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신기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정말로 낯선 이름. 그리고 낯선 국가인데요. 국내 경제 문제와 북핵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왜 그 나라를 갔을까라는 질문들을 국민들이 많이 한대요. 근데 또 하나는 계속되는 의존 문제로 국민들이 또 많이 또 말이 많죠. 왜냐하면 태극기가 1호기에 뒤집어서 매달렸다든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2분 동안 정상회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었고요. 싱가포르에서 인사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히 훈장 하루 전날 취소했던 부분이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청와대의 변명은 이렇게 나왔죠. 대선 전에 임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훈장을 수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왔는데요. 그 부담이 느끼면 처음에 아예 말을 안 해야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훈장을 준다고 했다가 취소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그렇게 했다는 모습은 사실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교 당국도 결과적으로는 사전 조율을 허술하게 한 셈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상장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훈장이.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다는 거. 그 목소리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자, 계속해서 정치권 사건 사고 인물 짚어보겠습니다. 놈.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주최 측은 2만 명의 당원과 시민이 나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최 측 추산은 항상 엉터리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경찰 추산이 더 엉터리였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비교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2만 명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방송으로 그냥 봤는데 이것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애국당에 밀린 숫자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제가 직접 대한애국당보다 직접 안 가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서울역 앞에 있는 애국당 숫자에 밀렸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고 또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준비가 덜 된 장외 집회였다. 나오고자 하는 의혹은 정말로 인정하지만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장외 집회를 했던 이유는 인사참사라고 분명히 전 들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인사참사가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 거는 문 대통령의 북한 대변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외 집회를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렸고요. 당원들은 다 빨간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장을 하고 나와요. 회색 정장을 하고 나왔는데 장외 집회는 정장을 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회색 정장에 또 키높이 신발을 신은 두꺼운 신발을 신은 사진이 또 확대돼서 페이스북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운동화에 정말 빨간 잠바를 입고 청바지든 바지를 입고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정장하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황교안 대표 역시 똑같은 당원과 같은 잠바가 아니라 본인은 좀 멋있는 잠바를 또 입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에 그 잠바를 입고 운동장 갔다가 큰 하여간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잠바 입는 걸 주저한 게 아닌가? 아니죠. 당대표라면 함께 그렇게 입었어야 돼.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잠바 잘 안 입어요. 점퍼. 잠바가 아니라 점퍼. 발음까지 교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튀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싶어서. 사진에 100명, 200명, 300명, 몇천 명이 찍혀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장외 집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요. 황 대표는 원래 점잖고 교양 있는 보수 우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전 점점 요즘 홍준표 전 대표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점점 세지고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뭔가 선명성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명성도 좀 더 우아하고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와서 문 대통령 북한 대변인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전 사실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 대통령에게 되게 잘못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수석자 빼고 갑자기 대변인으로 격화시켰잖아요. 다음은 부대변인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일회성 행사여서는 안 되는데 한번 하고 많은 행사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전사를 발표했는데요. 전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10명이 참 전희경 의원도 빠졌어요. 그래서 10명의 전사라는 그 명단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10명의 전사가 삭발식했으면 돼요. 아, 삭발식. 국회의원 10명이 그 자리에서 삭발식을 했으면. 아니, 그건 구태 정치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구태 정치라고 하지만 보수 우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했던 길을 한번 가봐야 된다. 그렇죠. 보통 다른 쪽에서는 했던 것을 보수 우파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삭발식을 하는 모습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구태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구태가 아니죠. 신선한 거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복당시켜서 일 맡겨도 10명의 전사보다 나을 것 같은데 10명의 전사도 정말 아닌 것 같았고요. 한성교 지금 총장에게 사실 복당 요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해 저 대신에 교수님이요? 저희 전령에 갔었는데요. 근데 갔었는데 오늘 답이 왔더라고요. 바빠서.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신경을 지금 못 쓰겠다라고 답신이 왔어요. 그러면 안 바쁠 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하려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기사에 나왔었는데 이현주 지금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 말들에서. 근데 만약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복당을 반대하고 만약에 이현주 의원의 입당을 반대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 명의 전사도 아쉬운 이 상황에서 사실 지금 아쉬울 때잖아요. 그런데 왜 재복당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 이현주 의원의 입당도 지금 반대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현주 의원 입당도 반대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원유철 의원께서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본인도 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유철 의원은 본인이 자격이 없는데 무슨 꽃가마를 태운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황교안 대표가 이현주 의원 손잡으면서 우린 각별한 사이다. 그 3월에 이런 액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딱히 그 황교안 대표가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입당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사법연수원 교수고 본인을 이뻐하니까 사실은 이현주 의원 그런 관계였군요. 그럼요.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대화한영이고 진짜 꽃가마를 태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오늘 탈당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번에 지금 당적을 여러 번 바꾼 거죠. 자유한국당을 들어가게 되면 총 4번째 당적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재선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보수 우파라면은 재선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음에도 그러면 당선을 위해서 참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보수 우파로서의 활동이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것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가는 건지 정말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분이 성향을 밝혀야 되는데 민주당에 있을 때 그러면은 본인이 민주당의 성향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오지 않고 안철수 후보의 그 대선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도 눈물이 되게 소중하지만 여자의 눈물도 되게 소중합니다. 아무 데서나 흘려서 안 되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흘렸던 그 눈물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다시 자유한국당에 가려고 하는지도 전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워낙 그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면서 했던 말들이 발언이 많았어요. 방송에서도 그랬었고 셌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주워 닮을 건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기억납니다. 그 2016년 12월에 대정부 질의 때 민주당 소속으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니죠. 당시는 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텐데 그때 불러다 놓고 뭐
호하게 민주주의를 또 가르치고 그랬던 장면이. 근데 본인은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었는데 예. 그 앞에서는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가서 이렇게 이쁨 받는 모습을 보니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얼굴도 여러 장 두꺼워야 될 것 같고 또 본인이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그런 포맷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예.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서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찬성하고 있는 보수 우파의 모습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어쩌면은 예. 이게 다시 냉정하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네네. 또 들어가서도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조국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네. 이현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과 부산에서 붙어보겠다. 부산에서 붙으려면 뭐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든지 해야 될 텐데 입당을 해서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국 지금 수석에게 이현주 의원은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 그럼요. 그 무게감과 그리고 네. 그 조국 수석이 걸었던 길에 이현주 의원이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행보로서는 네. 저는 본인은 출마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아마 언급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과 함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가 할게요. 지금 비웃음 아니죠? 아니요. 하도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현주 의원은 분명히 본인의 지역구가 있어요. 네, 광명. 그렇죠. 근데 그 지역구에 있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사람들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근데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워낙 또 정치적 선택이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더불어민주당 그 공천 받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그럼요. 대선 전에 국민의당으로 갔고요.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뭐 국민의당이 뭐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뭐 당으로 옮겼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근데 당 조직이 말이죠. 지역위원회 조직이 굉장히 그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 그래도 이현주 의원을 보고 뽑아줬던 그 지역 주민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에게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뭐 이현주라는 후보도 찍었겠지만은 민주당을 선택해서 표를 던진 것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배신이죠. 이 지역구가 지금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의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신보수를 위해서 황야 들판에서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신보수라는 단어는 도대체 뭡니까? 신보수. 보수면 보수죠. 우파면 우파고. 뉴라이트인가요? 뉴라이트. 뭐 저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기존의 것을 뭔가 부끄러워한다는 건데 내가 무엇을 지키고 소신을 가지고 가겠다는 보수 우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이라는 글자를 붙임으로써 본인의 뭔가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저는 방금처럼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것도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본인이 자유한국당에 가겠다는 의사도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가 배신의 정치고 정치가 자신의 소신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였던 김연아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른정당인가요? 거기 앉아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 실제로 그랬어요. 그 탄핵 국면 전으로 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저 신당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혁적 보수 신당. 그게 이제 나중에 바른 정당이 됐는데 그 자기는 비례대표니까 당을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잃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바른 정당에 가 있는데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저기 바른미래당의 그 이상돈 의원을 비롯한 이런 분들은 또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데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이런 경우 제가 아닙니까? 생각하는 소신은요. 정말로 그 당시에 김연아 의원이 소신이 있다면 의원직 버려야죠. 버리고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바깥에서 자유한국당을
정말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화면에 계속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그러니까 화면에 계속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힘든 과정을 겪었던 제 입장에서는 김연아 의원은 정말 그 당시에 당을 위해서 해당 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에 남아서 대변인하고 있고 당을 위해서 일했던 저는 지금 제명당에서 복당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억울하면 의원이 돼야 돼요. 네, 억울하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그렇죠. 그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바른정당에 있다가 마음은 결국 자유한국당에 이제 확실하게 자기 털을 굳히고 있는 중인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끌어준 겁니까? 저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슬며시 그렇죠. 그분이 다 풀어준 거죠. 그분이. 근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도 바른정당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니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분의 이제 과거 책에서 썼던 뭐 돼지 발정제가 어떻고 하는 거 막 비판했다가 그러더니 어느 날 사모님 옆에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서울시당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치라는 건 제가 아직까지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리고 얼굴이 정말 두꺼워야 된다. 오늘 이현주 의원의 정말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철새가 더 잘 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동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지는 아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둥지만 있네요. 둥지. 철새의 둥지를 들고 다니는 철새. 정말 본인이. 자, 8166번 쓰시는 분 이현주 의원 같은 의원들에게 정치적 철학과 신념 이런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1172번 쓰시는 분 이현주 의원 자유한국당에 간다면 만약에 정의당까지 갔을 때 다 도는 거네요. 하나 또 예언할게요. 마지막엔 창당을 합니다. 저런 분들이. 아, 그래요? 그럼요. 창당? 지금 창당할 말하자면은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아니죠. 그런 여지가 다 있습니까? 돌고. 다 돌고는 창당을 해야죠. 근데 이현주 의원과 저를 비교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기사는 굉장히 서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본인의 힘과 명망을 위해서 당을 내부 총질을 하고 나간 사람이고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 격렬하게 정말 제가 버티다가 싸움을 했던 건데 처음에 저는 당을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현주 의원이 어떤 행보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자, 그러면 입당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서요? 마지막에는 다 같이 허용하겠죠. 이렇게 표현하겠죠. 한 숫자라도 더 모아야 한다. 결국에는 수용한다. 그럼요. 지금은 조금 좀 관망하는 상황이다.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경우에는 또 안에 들어가서는 또 트러블 메이커가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까지 해서 김영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동네 책방 운영하고 있는 장우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0년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인데 그날 맞춰서 영을 열었으니까 올해로 벌써 9년째네요. 잘 아시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책을 멀리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